교도소 안 저 교도관님, 수감되어 있는 남자 경일. 그런데 교도관이 이경일 씨 상태는 어때요?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좀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한데 원래 처음 수감되면 다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다들 그런다. 경일이 수감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불안 요소는 제거하는 게 좋겠죠. 깔끔한 뒤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곧 뭐? 경일은 완벽한 범죄자가 되어 죽음을 맞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드라마 굿보이 시작합니다. 그러던 때가 있었다. 터질 듯 울어대던 심장의 뜨거움을 느끼던 때가 선수들 한 명 한 명 이름까지 기억했던 그날. 복싱 선수였던 윤동주, 사격 선수였던 지한나, 펜싱 선수였던 김종현. 세 사람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메달리스트 특채로 경찰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주는 뺑소니를 당하게 되고 동시에 그 차가 치고 간 또 다른 피해자를 발견합니다. 잘 보이죠? 이놈이 그놈이라니까요. 금토끼까지 잡을 줄 누가 알아요? 그리고 뺑소니범이 탄 대포차를 통해 그가 특채들의 활약으로 잡아냈던 인성시 최대 조직 금토끼파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죠. 하지만 얼마 뒤 범인 얼굴은 보셨어요? 자수하러 왔던데. 누가 자수를 해? 뺑소니 범이요. 동주와 선수 시절부터 막역하게 지낸 동생 경일. 하지만 그 상황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협박에 의한 것이었고 뺑소니 피해자의 장례식 날 동주는 뺑소니 당일 범인이 차고 있던 시계와 스쳐 지나가는데 오늘 왔다 간 사람들 이게 다예요? 네, 직장 동료들 같은데요? 그저 관세청. 그 사람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 관세청의 공무원이었고 너지. 그렇게 뺑소니범을 찾아냅니다. 누구시죠? 그는 바로 관세청 공무원 민주영. 오해가 있으신가 봐요. 하지만 전 형사님 처음 뵙는데. 그는 철저히 발뺌하고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좀 놔봐요. 똑똑히 기억해. 내가 누군지. 동주는 범인 민주영을 확실히 목표로 설정하죠. 하지만 얼마 뒤 뭐? 경일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채 죽은 경일과 마주하게 됩니다. 동주는 나 진짜 골치 아프네. 자신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입고 은퇴했던 경일을 책임지겠다는 다짐이 무색하게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경일을 잃게 됩니다. 네가 전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키지 않으면 내가. 그런데 경일의 유류품에서 이게 왜 여기 있어요? 경일의 물건이 아닌 것, 금토끼랑 그 새끼가 차고 있던 거랑 같은 거잖아요. 주영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시계가 있습니다. 경일이 그렇다면 경일의 죽음 당시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의 것임이 분명했죠. 가수에 보내서 지문이랑 DNA 확인해 보면. 끝났어. 하지만 검사가 이미 자살로 사건 종결시켰다고. 뭐야 이게? 사건을 조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경일이 죽은 지 몇 시간도 안 지났어요. 경일의 일을 덮기 위해 더 큰 윗선이 나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 테니까. 야! 또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없던 동주는 어이. 곧장 주영에게 향합니다. 네가 죽였지. 하지만 또 무슨 소리를 하러 오신 거예요? 이진수 씨는 이경일. 경일의 이름을 듣고도 몰라? 그건 또 누군데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 앞에 동주는 결국 웃어? 화를 참을 수 없었고 3개월 감봉이다. 정직은 피했고 다행히 고소는 안 한단다. 동주에게만 불리해진 결과를 가져오죠. 다른 한편 조금 전 한나는 그 시계를 보고 동요했었는데 똑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님, 혹시 아까 그 시계 뭐예요? 금토끼가 차고 있던 거야. 그리고 확실치는 않은데 동주 말이 이진수 뺑소니 범도 그 시계랑 똑같은 거 차고 있었다고 그랬어. 시계는 경찰이었던 한나의 아버지 유품이었죠. 아니, 아버지 사건은 갑자기 왜? 그냥 좀 궁금해져서요. 아버지와 알고 지냈던 경무부장에게 관련 자료를 물으며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시계가 이런 걸 차고 다녔었나? 아버지 것이 아닐 가능성이 생기죠. 아마 그 양반이 잘 알 거야. 그 전당포 하는 양반인데 시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엄니가 좋아하던 금장시계네. 잘해드릴걸. 전당포 사장이자 만식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원이기도 한 금남. 이것을 어디서 났을까? 그런데 여기 말이시 평범해 보이다 보통 시계가 아니요. 스위스 장인이 맹근 건데 시계는 1년에 12개만 맹글어서 판매한대요. 구하기조차 힘든 희귀품이었고 나가 국내에서는 2003년인가 그때 보고 처음 봐. 예전에 아주 유명한 밀수꾼 하나가 있었어. 5달러라고. 희귀하기에 오봉천이라고 이 양반이 돈을 달러 정신을 줘서 무진장 벌어버렸어. 당시 인상바닥에 밀수품을 죄다 이 양반 손을 거쳤지. 얻을 수 있는 단서들이 많았습니다. 죽어버렸는데 게다가 15년 됐을까? 이 시계 카르텔은 생각보다 오래 묵은 거대 비리 집단으로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간수를 잘하셔야죠. 그 시계를 잃어버린 사람 바로
경위를 죽이라고 명령받았던 교도관. 제가 이걸 왜 교도관님에게 선물을 했겠어요? 이거는 그냥 시기가 아니에요. 제 믿음과 신뢰에 대한 증표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려서도 함부로 풀어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교도관의 실수는 죄송하지만 다음은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이걸 풀 수 있는 건 단 한 번뿐이에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영의 손에 들어오는 한 서류. 서류는 주영이 죽인 뺑소니 피해자 이진수가 가지고 있던 서류로 유류품 담당인 한나가 가지고 있었지만 조폭들을 시켜 서류를 다시 가져왔던 상황. 연변아들이 괜찮은지 미리 열어봤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확인하기 전에 뜯겨져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서류 안을 그 여경찰 한나가 봤을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불안 요소네. 변수가 생깁니다.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주영이 엮인 온갖 비리가 담겨있는 기밀 중에 기밀이기 때문. 그리고 한 명이 비교된 시계의 주인 자리는 이제 우리 대표님이 경위를 협박하는 데 가담한 제 믿음에 오코치 답해 주셔야겠네요. 오종구에게 가게 됩니다. 동주는 레슬링 메달리스트 만식이 만든 강력특수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팀에는 동주가 짝사랑하는 한나도 있었지만 얼마 전 사직서를 냈으며 한나의 전남친이기도 한 종현은 처음부터 팀 합류를 거절했었죠. 그래서 현재 팀에는 동주와 원반 던지기 선출 재홍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요즘에 진짜 보험 한두 개 이거 제대로 준비 안 해놓으시면 갑자기 특별수사팀을 찾아온 보험팔이 아유 이게 더 급해요. 어머머머머머 괜찮아요? 머리가 울리는 하이톤으로 이 상품은 진짜 보험사에서 손해보는 상품이에요. 정신을 쏙 빼놓는데 한나야. 보험 없지? 그녀는 바로 한나의 어머니였죠. 어떻게 전화를 한 번을 안 받아. 그리고 그리고 몇 달 만에 엄마를 부르는데 왜가 뭐야 왜가 엄마 서운하게 진짜. 한나의 어머니는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연락이. 한나가 사격을 그만두게 된 이유이자 야 듣고 있어? 어? 트라우마이기도 합니다. 아니 넌 엄마가 그렇게 미워? 몰랐어? 선수 시절 대표님, 아니 저기 그 샴푸 광고 연장하는 거 그건 좀 다음에 얘기해요. 선수로서 한나의 모습보다 아니 그 조건이면 우리 하나 연장 안 해요. 못해 싫어. 아우 그게 뭐야?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가 더 중요했던 어머니. 땀낸데. 결국 한나가 받아오던 스트레스는 경기 중에 한꺼번에 몰려왔고 최악의 결과를 지한나 선수. 내고 말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최고 잠깐만.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경기 결과에는 관심조차 없는 어머니에게서 지금 우리 한나가 벗어나기 위해 대표님 진짜 어떡해요 어머 이거 어떡해 어머 이게 얼마야 머리가. 국가대표와도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의 트라우마는 아직 한나를 괴롭혔고 그때 한나를 지탱하는 것은 선수 때처럼 다시 동주입니다. 괜찮아?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누가 누굴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친구이자 동료였죠. 아직도 그래? 가끔? 아픈데 금메달은 어떻게 해도 그렇게 많이 땄냐. 그러니까 그리고 너는 흔들리지 말라고. 경일의 일로 누구보다 죄책감과 무력함을 느끼던 동주에게 동주가 땄던 유일한 금메달을 건넵니다. 그 금메달은 돈이 부족했던 동주가 전당포에 내놓았었지만 지난번 전당포에 갔던 한나가 저건 뭐예요? 얼마 전에 나보다 한참 못생긴 놈이 맡기고 갔어. 다시 찾아왔던 것.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넌 복싱 선수가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동주에게 쓸데없이 감정 소모하지 말고 표적이나 조준해. 이대로 무너지지 말라며 잡으라고 그놈. 힘을 전해주죠. 그렇게 사건 이후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던 동주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같은 시각 인사과를 찾아온 종현. 지금 경찰청 내부 정보가 새고 있습니다. 조금 전 단순 개별 사건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 검사가 이경일 사망 후 2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시켰고 담당 교도관은 현재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뺑소니 사건부터 경일의 사건까지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지금 경찰청 내부 정보가 새고 있습니다. 막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냥 겉만만 하라고. 그저 입을 다물라는 명령에 경찰청 직원 인사자료 요청하셨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특별수사팀 합류를 결심하고 웬일이야? 한나 또한 돌려받고 싶어서요. 사직서. 다시 특별수사팀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결국 모이게 되는 5사람. 아니 그 뺑소니 놈부터 조져야지 무슨 소리예요?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야. 청 내부에서 정보가 새고 있단 말이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돼. 주영과 엮인 모든 것을 찾기 위한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더 있을 거예요. 수사가 시작됩니다. 김 경사는 지 경장이랑 은토끼랑 조선족 행방 알아보고 신 경장은 똥주랑
오종구 대표 쪽 파봐. 비록 아니 무슨 파트너를 자기 맘대로 정해요? 동주는 마음에 안 드는 페어였지만 다들 괜찮지? 네, 저 똥주 좋아해요. 저도 괜찮아요. 왜? 나랑 해야지. 왜? 왜? 왜냐니? 왜 내가 너랑 해야 되는데? 거부할 수는 없었죠. 너 그거 자격지심이다. 그럼에도 절대 두고 볼 수 없던 동주는 야, 뭐야? 최악 대신 우리 멋진 사수한테 좀 배워보려고. 차악을 선택합니다. 잘해봐요 선배님. 귀여운 척 하지 마. 그렇게 자세히 좀 봐주세요. 동주와 종현은 금토끼파와 연관된 조선족들을 추적하고 한나와 재홍은 종구를 파기 시작하죠. 오종구 대표 만난 건 어떻게 됐어? 하지만 형식적인 대답만 듣고 왔습니다. 한때 제자였고 동생 같아서 도와줬습니다. 양쪽 다 차이나타운 쪽 상인들은 조선족 사진만 꺼내도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누군가 입막음을 한 것 같아요. 성과가 미미한 상황. 여보세요? 그때 찾았어? 만식이 미끼를 하나 잡습니다. 바로 밀수업을 꽉 잡고 있던 광세. 어젯밤 도둑이야. 지랄 말고 들어와. 전당포 사장을 찾아갔던 만식이 차량 밀수 쪽 누가 잡고 있어? 그쪽 작물 쪽은 광세가 솔찬히 오랫동안 꽉 쥐고 있었지. 근데 요새는 딴 놈이 밀고 들어와서 손에 좀 가본 것 같은데. 밀수업계에서 새롭게 떠오른 누군가가 있다는 정보를 받아온 것이었죠. 그렇게 광세를 몰래 따라가 잘해. 심은 지 얼마 안 됐어. 새싹이야. 모발 관리 중인 너 이거 얼마인지 알아 이거.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선생님 왜 여기? 뭐 하나 물어볼 거 있어. 도망가는 광세를 거품 날리는 추격전 끝에 잡아내죠. 몽키라고 차량 밀수 쪽은 걔가 전국 탑이에요. 몽키라는 이름과 인성세관에서 이 새끼 뒤봐주는 놈이 하나 있는데 잠시 총괄가에 거머리 같은 놈 하나 있어요. 주연까지 엮인 완벽한 정황. 그 몽키라는 애가 아직도 저 차를 가지고 있다고? 동주를 쳤던 대포차를 추적할 수 있는 길이 생기죠. 걔 판매 루트가 리비아랑 러시아 쪽인데 서류 작업 다 하고 나면은 늦어도 내일이면 배 뜨겠네. 그렇게 우선 몽키를 만나기 위해 놈들이 좋아하는 차 한 대를 미끼로 던져놔야지. 미끼가 될 차를 구해서 접촉해보기로 합니다. 이 차는 어째요? 어머 뭐야 이 새똥구리는? 하지만 이런 고물을 누가 가져가요? 가장 중요한 차가 없었죠. 게다가 관세청에 알아보니까 민정 해외로 출장을 간답니다. 주영이 잠잠해질 때까지 숨어있기 위해 출장을 요청해둔 상황. 반딱반딱한 거를. 그때 주행거리 짧고 사고 이력 없고 검은색 독일산 세단은 어때요? 그림차가 있으면 업자들이 환장하고 뒤집어지는 거야. 완벽하게 조건에 맞는 차가 나타나는데 임시번호판이네? 바로 경찰청장의 차. 딱이네 아주. 야 너 제정신이야? 지금 청장님 차를 작물로 쓰자고? 못할 것도 없죠? 좋을 거 같은데요? 그렇게 가끔 정의를 위해선 대의를 위해 나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 양심을 버리기로 합니다. 경찰청장 처음 치면 몇 년이에요? 청장이 회식을 하러 들어간 사이 내리 부르신 분. 차키를 훔쳐 차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죠. 걔를 지정 장소에 제가 차를 두고 가면은 GPS 띄고 픽업할 겁니다. 그렇게 몽키 쪽 사람이 오기로 한 장소에서 잠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 이거 맞냐? 이거 맞네. 저 계란 초밥. 어이! 거기 남의 차에서 뭐하냐? 동주가 뺑소니를 당했던 날 만식의 차를 훔쳐갔던 양아치들이 나타나고 실수를 해버리는데 한나가 선택한 방법은 가만히 있어. 끈적한 분위기 연출하기. 두 사람의 모습은 밖에서 보면 뜨거운 장면 그 자체였고 둘이 오붓하니 정분나기 딱 좋겠다. 요렇게 좋은 시간 되십시오. 그렇게 별거 없다. 오케이.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바꾸기 시작하고 스탑. 오니치. 얼굴을 활용한 수작이 뭐 하는 거야? 제대로 원이치. 작용합니다. 차 지금 이동해요. 이제 남은 것은 안에 몇 명 돼? 1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차를 세탁하는 장소를 습격하는 것. 몽키 신변 확보가 우선이야. 그리고 청장님 차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신경장, 지경장 뒤쪽 맡아. 우리 셋은 정면 돌파한다. 아지트로 접근하는데 사람이 10명 정도가 아니야.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죠. 그럼에도 선택지는 없었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나타나는 광수대 팀. 당장 내 차 찾아. 사실 조금 전 차를 잃어버린 청장이 추적을 지시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광대 출동! 예상치 못하게 사건의 꼬리를 물어버린 광수대 팀에 몽키는 우리가 잡아야 돼. 가자! 질 수는 없었습니다.
싸움이면 어디 가서 지지 않는 동주와 종현을 두고 몽키 찾아야 돼. 아니잖아. 만식은 몽키를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 야 몽키! 몽키가 나타납니다. 야 몽키 저기 있다. 광수대 출동! 위기에 몰린 몽키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야 몽키 던져! 이름값을 하며 야 저들 좀 맞춰봐 임마. 몽키 스패너를 시전하죠. 그때 만식에게 한 방이 적중하고 괜찮아요? 도망치던 그때 뒤를 잡기로 했던 일당백 재홍이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총알이 모두에게 적중하고 그때 마치 몽키처럼 날아오르는 몽키. 중앙을 가로지른 그는 하필 청장의 차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차를 타고 그를 잡기 위해 결국 차를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김정이야 몽키! 종현이 끈질긴 몽키를 쫓는데 야!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몽키가 살해당합니다. 의문의 남자와 종현의 1대1이 벌어지는데 칼을 능숙하게 쓰는 남자는 기회를 틈타 미리 대기시켜둔 차를 타고 도망가죠. 결국 여기에 그 외제차는 안 보이는데요. 벌써 나갔나 본데. 대포차 추적은 실패. 오셨습니다. 청장의 차만 잃은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성과가 없던 것은 아니었는데 마약 사업을 한 필리핀 무장단체랑 러시아 마피아까지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 밀수랑 차원이 달라요. 그 이상이에요. 이에 더해 이 몽키 일당이 수출하려는 차들은 대부분 대포차 아니면 도난 차량이라 이 말소 등록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출 승인 내역서를 변조해야 되는데 밀수를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내부자가 필수 조건. 관세청에서 수출 신고 담당했던 사람이 이진수 씨예요. 뺑소니로 죽은 이진수는 이진수 씨를 죽인 게 이 새끼 구린 걸 이진수 씨가 알아챈 거죠. 민주영의 부정을 알고 입막음 당한 것이 틀림없었죠. 모든 사건에 깊숙이 관여돼 있어요. 이쯤 되면 단순 공무원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주영이 평범한 공무원이 아닌 것이 확실했고 이번 주 러시아와 리비아로 뜨는 컨테이너가 1000개도 넘는답니다. 대포차를 찾기 위해 그래도 그 새끼 도망가기 전에 찾아야죠. 모든 컨테이너를 뒤지기 시작하죠. 여보세요. 그때 민주영이 출국 오늘 안 난다. 주영의 출장이 당겨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이 새끼가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또 힘쓰게 하네. 절대 참지 않은 동주는 어디가? 유정준! 제가 갈게요. 그대로 관세청으로 향합니다. 때마침 공항으로 가려고 했던 주영과 어딜 도망가 이 새끼야. 다시 마주하게 되죠. 이경일 씨 사건 재조사 중인데 참고인 조사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시면 다녀와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괜찮거든? 하지만 법으로 날 막을 수 있으면 표정 하나 변화 없이 막아봐요. 자신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에 이경일 씨는 저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죽은 거 아닌가요? 경일의 일까지 그쪽이 가만히 있었으면 아직 살아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동주의 죄책감을 건드려버리죠. 그렇게 야, 가자. 도망가는 주영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항과 반대되는 길로 들어섭니다. 찾았다. 그와 동시에 찾았어. 뺑소니 대포차를 찾아내고 기어이 찾았어요. 이 새끼 쫄리니까 숨었다 이거지. 좁은 골목 속 주영을 찾아내죠. 그를 놓칠 수 없던 동주는 복싱으로 다져진 운동신경을 제대로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종현도 차에 따라붙지만 차 크기가 종현을 가로막고 그와 동시에 우리도 거의 다 왔어. 만식과 한나 또한 근처에 도착하죠. 그리고 그때 주영의 차가 한나의 앞으로 향하고 야너 뭘 어쩌냐고. 뭘 어쩌긴 어째. 한나를 구하고 놈을 잡으려면 주영을 잡기 위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야지. 몸 하나는 아깝지 않았죠. 야, 윤동주, 너 괜찮아? 윤동주. 그럼 괜찮지. 과연 너 오늘 비행기 못 타. 왜? 내가 합의 안 해줄 거거든. 동주와 강력특수팀은 이 놈의 새끼야.
민주영의 악행의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은 JTBC 드라마 굿보이 3, 4회인데요. 회가 지날수록 떡밥들이 쌓이며 앞을 예상하기 힘든 스토리가 전개되기 시작했죠. 이에 더해 선출이라는 주인공들의 스펙을 활용한 액션씬이 보는 눈을 즐겁게 해줘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민주영의 악행의 끝은 어디일지? 드라마 굿보이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 40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채널 JTBC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OTT.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허위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 왜 또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어이. 너를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어이? 어이가 없네 개새끼. 아가리 또 고자이마스.